두산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원전 르네상스의 중심에 베팅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수익 향상 파트너 오선생입니다. 시장 먼저 훑어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트럼프 대통령 한마디에 코스피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야말로 살얼음판 장세입니다. 주주님들도 느끼시죠?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 확인하는 게 일과가 돼버린 분위기예요. 그런데 이틀 전 미국과 이란의 이주 휴전 협상이 발표되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파키스탄 중재로 이주 휴전을 수용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했고, 그 소식에 외환시장, 유가, 증시가 한꺼번에 반응하면서 어제 코스피가 폭등 5,800선 회복해 주었고 현재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코스피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될 정도로 폭발적인 하루였어요. 오늘 4월 10일 보시면 그 자리를 그대로 지켜내고 있는데요, 좋은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어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이 생기면서 낙관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건 맞는데, 트럼프가 공동징수하기로 했던 통행료 문제에서 또 말을 바꾸면서 불확실성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닌 상황입니다. 트럼프 특유의 변덕이 언제 또 시장을 흔들지 모르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지금은 실시간으로 뉴스를 보면서 대응해야 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두산에너빌리티처럼 뉴스에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재료를 가진 종목이 더 빛을 발하는 겁니다. 이런 시장에서 두산에너빌리티는 어땠냐면요, 어제 10만원에 마감하면서 현재 불안한 장세 속에 소폭 상승한 상태로 장 진행되고 있는데요,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지던 10만원 선을 지켜냈다는 점에서 시장의 시선이 다시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10만 빌리티예요. 차트 보시면 3월 한 달이 굉장히 힘든 구간이었어요. 중동전쟁 리스크가 원전주 전체를 짓눌렀거든요. 시장이라는 게 결국 사람 심리입니다. 전쟁이 터지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실까요? 위험한 거 다 팔고 현금 들고 있는 거예요. 주식이든 뭐든 일단 팔고 보자는 심리가 먼저 나옵니다. 근데 그 구간을 버티고 다시 10만원 위로 올라와 주었어요. 수급 보겠습니다. 최근 수급 흐름 보시면 JP모건, 골드만삭스 등 기관과 외국인이 저점에서 조용히 사모으는 패턴이 보이는데요, 개인들이 중동 리스크에 겁먹고 던지는 구간에서 스마트머니들이 받아가는 구조예요. 이게 바로 세력이 개미를 지치게 만드는 방식이에요. 주가를 흔들어서 약한 손들이 먼저 털고 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주주님들, 이 수급 구조가 말해주는 게 뭐냐면요, 기관과 외국인이 지금 이 자리를 좋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들어왔다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서서히 쌓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장 조정으로 약간 눌릴 수 있지만 주주님들, 이 눌림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들으시면 왜 이 자리를 당당하게 들고 가야 하는지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오늘은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님들이 가장 기다리고 계신 세 가지 핵심 호재와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왜 연일 올리는지, 그리고 지금 이 주가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하나하나 말씀드릴 테니 스킵 없이 시청 바랍니다.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가 제 영상 촬영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란에 두산에너빌리티 상승을 바라는 의미로 두산 화이팅 또는 오선생 화이팅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후반부엔 구독자님들의 계좌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선물도 준비했으니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주주님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하면서 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님들, 잠깐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부터 짚고 갈게요. 아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주변에 처음 이 종목을 접하신 분들을 위해서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1962년에 설립된 국내 유일 원전 핵심 부품 제조기업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껏 지은 원자력 발전소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압력기, 증기발생기, 원자로 냉각제 펌프 같은 것들을 만드는 유일한 국내 기업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원자력 발전소를 하나의 자동차라고 치면 두산에너빌리티는 그 자동차의 엔진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엔진 없이는 자동차가 달릴 수 없듯이 이 회사 없이는 원전이 돌아가지 않아요. 우리나라 원전만이 아니에요. 체코도 미국도 유럽도 이 회사 부품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전 세계가 원전을 다시 짓겠다고 나서는 이 시대에 두산에너빌리티는 그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주주님들이 가장 기다리고 계신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호재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SMR 수주 공시예요. SMR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릴게요. 소형 모듈 원전이라고 해서 기존 원전보다 훨씬 작게 만드는 원자로입니다. 기존 원전은 짓는데 10년이 걸리고 수십조 원이 들어가지만 SMR은 공장에서 만들어서 현장에 가져다 놓는 구조예요. 미국 AI 데이터 센터들이 지금 전기가 모자라서 난리가 났는데 이 SMR이 그 전기를 공급할 핵심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메리츠 증권은 미국 테라파워와 뉴스케일 파워 대상 SMR 수주가 임박한 상황이라고 분석했어요. 특히 그동안 불확실성이 많았던 SMR 시장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주 결과가 나온다면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2026년 3월부터 2031년 6월까지
전까지 총 8,068억 원을 투입해 경남 창원 공장 부지에 SMR 전용 공장을 구축하는데 이를 통해 연간 20기 수준의 SMR 제작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방침이에요. SMR 수주 공시가 하나 나오는 순간 이 종목은 그날 상한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미 투자 발표예요.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4월에서 5월 중 발표가 예상되는 대미 투자에 주목해야 한다며 만약 원전이 포함된다면 원전 밸류체인 전반에 주가 상승이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은 지금 원전을 다시 짓겠다고 국가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자기네 나라에서 원전 부품을 만들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그중에서도 두산에너빌리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미국 투자 발표가 나오면 그게 곧 수조원 단위 수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세 번째, 4월 30일 실적 발표입니다. 2026년 1분기 에너빌리티 부문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하고 영업이익률이 비수기임에도 3.8%의 양호한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재밌는 건 이날이 삼성전자 확정 실적 발표일이기도 해요. 시장 전체가 실적 시즌으로 들어가는 날 두산에너빌리티도 좋은 숫자를 들고 등장하는 겁니다. 좋은 실적이 수급을 끌어당기고 그 수급이 주가를 밀어올리는 구조예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주님들. 지난해 두산에너빌리티 신규 수주가 14.7조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어요. 전년 대비 106%, 2배 이상 늘었죠. 그리고 올해 수주 가이던스가 13조 3천억 원인데 3월에만 미국 AI 데이터 센터 대상 가스터빈 7기, 남부발전 대상 3기를 수주했고 연내 추가 수출 계약도 기대된다고 해요. 증권사 목표가 보시면요. 삼성증권 12만원, 대신증권 13만원, 신한증권은 15만 7천원이에요. 현재 주가 10만원대에서 20에서 50% 이상의 상승 여력을 증권사들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18개의 증권사 전원이 매수 의견이고요. 매도 의견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여기서 집중하셔야 합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SMR 수주 공시, 4, 5월 안에 있을 대미 투자 발표, 4월 30일 실적 발표, 이 세 가지 호재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 호재들이 터지기 전까지는 지금 이 자리를 관망하면서 추가 매집을 노리는 안정적인 포지션으로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주주님들 그 기간 동안 이 종목 하나만 붙들고 뉴스만 기다리고 계실 건가요? 주식은 분산 투자예요. 지금 이 불안한 시장에서 가장 좋은 투자 전략이 뭘까요? 두산에너빌리티처럼 안정성 있는 대형 종목은 호재를 기다리며 들고 가되 그 안에서 현금을 일부 확보하시거나 아직 시장에게 크게 알려지지 않은 공급망 체인 안에 숨어있는 종목들을 함께 담는 거예요. 두산에너빌리티가 10% 오를 때 그 공급망 안에 있는 소형주들은 30%, 50% 이상 움직여요. 대형주가 주목받는 이 시기에 그 뒤에 숨어서 조용히 올라오는 종목을 먼저 잡는 게 지금 이 장세에서 갖춰야 할 최고의 투자 전략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장 안에서 세력들이 조용히 매집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립니다. 오늘 종목 보셨잖아요. 방향성은 명확하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할 게 있어요. 대형주 하나에 핵심 재료가 붙을 때 그 수혜가 그 회사 혼자에게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가는 수백 개의 부품과 소재를 납품하는 협력사들, 공급망 전체가 같이 움직이거든요. 투자 관점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대형주는 이미 시장에 충분히 알려져 있고 기관과 외국인이 선점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같은 재료가 터져도 상승폭이 제한되는 경우가 생기죠. 반면에 그 대형주의 부품을 납품하는 공급망 소형주는요, 시가총액이 훨씬 작기 때문에 같은 재료에 훨씬 탄력적으로 반응합니다. 대형주가 10% 움직일 때 공급망 소형주는 30%, 50% 아니 그 이상도 움직이는 패턴이 발견돼요. 실제로 이런 패턴 이미 보셨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이 인수될 때 로봇 부품 공급사 SPG가 2만원에서 16만원까지 약 800% 가까이 올랐습니다. 공급망 소형주가 메인 플레이어보다 훨씬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는 걸 보여준 대표 사례예요. 이게 단순히 운이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대장주에 모멘텀이 붙는 순간 시장은 그 밸류 체인 안에 있는 기업들을 빠르게 탐색하기 시작하거든요. 수급이 몰리면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일수록 주가 반응 속도와 상승 탄력이 훨씬 커지는 건 주식시장에서 반복적으로 검증된 패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대형주 하나만 보시는 건 절반만 보시는 겁니다.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대형주와 함께 그 공급망 안에 있는 핵심 협력사를 함께 담으셔야 목표 수익률을 제대로 끌어올릴 수 있어요. 대형주는 안정성, 소형 공급망주는 수익률 극대화, 이 두 가지를 조합하는 게 지금같이 불안한 장세에서 가장 합리적인 접근이에요. 지금 제가 주목하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핵심 대장주의 밸류체인 안에서 특정 부품을 국내에서 사실상 독점 공급하고 있는 구조를 가진 회사예요. 대장주가 수주를
수주를 따낼 때마다 이 회사 부품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구조이고, 대장주 모멘텀이 강해질수록 이 회사의 실적 가시성도 함께 높아지는 구조예요. 여기서 포인트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독점 구조이고요. 단순히 납품하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 대체제가 없는 구조입니다. 대장주 입장에서도 이 회사 말고는 선택지가 없다는 거예요. 수주가 늘면 이 회사 매출이 따라 올라가는 건 구조적으로 정해진 그림입니다. 두 번째는 수급이에요. 아직 시장에 크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인데 외국계 창구에서 조용히 순매수가 쌓이고 있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어요. 보통 이런 패턴의 종목들은요, 외국계 수급이 어느 정도 쌓인 이후에 재료가 수면 위에 올라오면서 국내 개인 수급까지 붙는 구조로 가거든요. 그때는 이미 초기 매집 구간이 끝난 다음이에요. 저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금이 그 이전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머니가 포지션을 잡고 있는 바로 그 타이밍이에요. 예전에 일반 회사원이 에코프로에 투자해 수익을 3배 넘게 올렸다는 기사 기억하시나요? 월 170만원 받던 교사가 5년 만에 20억 자산가가 됐다는 기사도 있고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남들이 낯설어 할 때 들어갔다는 거예요. 큰 수익은 늘 낯선 구간에서 시작됩니다. 망설이는 순간 기회는 지나가고 결국 잡는 사람만 가져갑니다. 본 영상에서 해당 종목 이름을 바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시장에 아직 크게 알려지지 않은 종목이라서 영상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순간 진입 가격 자체가 올라가 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정작 여러분들이 좋은 자리에서 못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게 제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번호 하나 띄워드릴 텐데요. 010-7636-7846으로 히든이라고 문자 한 통만 주시면 해당 종목 목표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수급, 재료까지 정리해서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선착순 200분께만 드릴 예정이라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00%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부담 없이 받아보시고 최종 판단은 항상 본인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오 선생이 가입을 권유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으니 걱정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셔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걸 무료로 드리는 이유 궁금하시죠? 사실 간단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종목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수익을 경험하시면 자연스럽게 이 채널이 성장합니다. 저는 조회수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수익이 곧 제 성장이에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주식시장에서 타이밍이라는 게 정말 잔인합니다. 똑같은 종목을 보고도 어떤 분은 저점에서 잡고 어떤 분은 뉴스 나오고 나서 고점에서 들어가요. 두 분 다 같은 종목을 산 거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지금 이 순간 문자 한 통 보내시는 분은 전자가 될 수 있고 고민하다 나중에 보내시는 분은 후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주주님들 잠깐 시야를 넓혀볼게요.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바뀌고 있는지 실감하고 계시죠? 스마트폰 하나로 세상 돌아가는 게 다 보이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스마트폰 뒤에서 그 모든 것들이 작동하려면 전기가 있어야 해요. 지금 미국에서 AI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빅테크들이 수백조 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다 짓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전기가 모자라는 거예요. 태양광 풍력으로는 24시간 365일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원전이에요. 그것도 빠르고 작게 지을 수 있는 SMR이 필요한 겁니다. 그 SMR 핵심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두산 에너빌리티예요. 미국의 뉴스케일이나 엑스에너지 같은 SMR 설계 기업들이 어디가 이기든 결국 제작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도맡아 하는 구조예요. 설계사가 누가 되든 부품은 두산에서 나옵니다. 이게 두에블의 진짜 강점입니다. 이 부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작년에 정말 큰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체코라는 나라 아시죠? 유럽 한가운데 있는 나라예요. 그 체코가 원전을 새로 지으면서 전 세계 기업들한테 입찰 제안을 받았습니다. 미국도 들어왔고 프랑스도 들어왔고 한국도 들어갔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한국이 이겼습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5, 6호기예요. 총 26조 원 규모의 대형 사업이에요. 그 핵심 주기기 공급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맡았습니다. 계약 금액만 5조 6천억 원이에요. 주주님들 5조 6천억이요. 숫자가 실감이 안 가시죠?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 웬만한 중견기업 시가총액보다 큰 계약이에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체코에서 한국이 이겼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폴란드, 불가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다음 수주 파이프라인으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번 신뢰를 쌓으면 다음 수주는 더 쉬워지는 구조예요. 원전 얘기만 했는데 가스터빈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가스터빈이 뭐냐면요, 비행기 엔진처럼 생긴 초대형 발전기입니다. 1000도가 넘는 고열에서 분당 3600번 회전하면서 전기를 만들어요. 이걸 만드는 회사가 전 세계에 몇 개 없습니다. GE, 지멘스, 미쓰비시, 두산 이렇게 당당히 이름을 올려줬죠. 올해 3월에만 미국 AI 데이터 센터 대상으로 가스터빈 7기를 수주했습니다. 한 기에 수백억 원이고요. 7기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그리고 현재 생산 능력이 연간 8기인데 2028년까지 12기로 늘릴 계획이에요. 그마저도 이미 수주가 꽉 차서 빠듯한 상황이고요. 만들기만 하면 다 팔리는 구조입니다. 이 회사를 다른 나라 경쟁사와 비교해보면 더 놀랍습니다. 미국 GE 버노바 알고 계시죠? 가스터빈 만드는 세계 최대 기업이에요. 지금 수주가 너무 많이 몰려서 공급 능력이
인력이 모자란 상황이고요. 수요가 공급을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두산에너빌리티가 대안 공급자로 떠오르면서 글로벌 주문이 밀려들고 있어요. 원전으로 가도 마찬가지죠. 미국은 원전을 짓고 싶어도 자국에 주기기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두산에너빌리티에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 세계 원전 부품이 필요하면 결국 창원 공장을 거쳐야 하는 구조예요. 오늘 핵심 세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전, SMR, 가스터빈 세 가지 사업이 동시에 성장하는 구조예요. 전 세계 AI 시대에 전기 먹는 하마들을 먹여 살릴 회사입니다. 둘째, SMR 수주 공시, 대미 투자 발표, 4월 30일 실적 발표, 세 개의 트리거가 4월과 5월에 대기하고 있어요. 셋째, 증권사 18곳 전원 매수 의견, 목표가 평균 11만 8천원, 지금 10만원대는 아직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으로 보입니다. 손절 기준은 9만원입니다. 이 자리가 무너지면 추가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해요. 반대로 SMR 수주 공시가 나오는 날 1차 목표가는 12만원에서 13만원이고 대미 투자 원전 포함 발표까지 나오면 15만원 이상도 열려 있습니다. 손절 기준 9만원, 1차 목표가 12만원에서 15만원, 이 두 가지 기준만 가지고 가세요. 주주님들, 크나큰 파도를 타기 위해선 보드 위에 올라타고 계신 분들만 그 파도를 탈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장이 열리는 순간 오 선생이 주주님들 계좌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브리핑 해드릴게요. 주주님들, 두산에너빌리티의 거대한 흐름 이제 확실히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저번 영상에서 저에게 연락 주신 주주님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 선생, 두해빌이 좋은 건 이제 알겠는데 그래서 정확히 얼마에 팔아야 해? 내 평단가가 이런데 지금 물을 타야 해 말아야 해? 하고 밤낮 없이 물어보십니다. 매일 장 시작 이후 바로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사실 제가 영상에서 모든 분의 사정을 다 맞춰드릴 수가 없어서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지금 화면에 잠깐 나가는 번호 보이시죠? 이 번호로 타점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그럼 저 오 선생과 저희 팀 직원들이 매일매일 들어오는 문자 하나하나 정성껏 확인해서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 맞는 실시간 대응 전략을 매일 아침 장 시작 전 문자로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도 또한 너무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지장이 생길 수 있어 영상당 30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을 좀 덜 자더라도 우리 믿고 따라와 주시는 주주님들 계좌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기꺼이 발로 뛰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끝까지 봐주신 분들 뒤에 선물 영상 시청하시면 되겠고 구독과 좋아요는 오 선생이 영상 촬영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만 드리는 선물입니다. 지금 제 손에 저출산 관련주 전문 분석 보고서가 하나 있어요. 이거 보시면 다음 테마가 딱 보이거든요. 바로 저출산이에요. 근데 저출산이라고 하면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 또 아가방 컴퍼니 꿈비 얘기하려는구나. 오늘은 거기서 끝내지 않고요. 먼저 숫자부터 보실게요. 2024년 합계 출산율 0.75명이에요. 서울은 0.58명. OECD 꼴찌도 아니라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수준이고요. 51개월 연속으로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요. 대한민국이 지금 자연 감소 중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직접 말했습니다. 3세대 후 한국 인구는 현재 3%, 5천만 명이 150만 명이 된다고요. 북한이 침공할 필요도 없다. 그냥 걸어 넘어오면 된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정부가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죠. 이재명 정부가 19조 추경을 쐈어요. 신혼부부 1억 대출에 자녀 첫째 낳으면 이자 면제, 둘째 원금 50% 감면, 셋째는 전액 탕감이에요. 아동수당은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 아이돌봄 소득 기준은 전면 폐지예요. 그리고 이 정책들이 2026년 올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돈이 풀리는 거죠. 돈이 풀리면 주식시장에서 테마가 만들어지는 건 당연한 거죠. 자, 그러면 어디로 돈이 가냐? 이 보고서에서 저출산 관련주를 세 그룹으로 나눠놨어요. 첫 번째 그룹은 정책 발표 때마다 가장 먼저 반응하는 대장주예요. 아가방 컴퍼니, 꿈비, 에르코스 이 종목들은 정부 출산 정책 발표 시 즉각 상한가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거 다 아시죠? 테마주 조금만 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두 번째 그룹은 실적이 같이 따라오는 콘텐츠, 교육주예요. 삼성출판사가 대표적인데 이 회사는 아기상어 만든 핑크퐁 컴퍼니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출산율과 무관하게 글로벌 IP가 성장하는 구조라서 다른 저출산 테마주랑 결이 달라요. 세 번째 그룹은 실수요 기반이에요. 깨끗한 나라, 매일 유업처럼 실제 유아용품, 식품 수요가 기반인 종목들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을게요. 저출산이 심해질수록 오히려 커지는 시장이 있어요. 프리미엄 유아용품 시장입니다. 아이를 덜 낳으면 한 명에게 더 좋은 걸 쓰거든요. 이 역설이 지금 이 테마에서 진짜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 테마의 모멘텀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인구정책 비서관이 올해 취임했고 19조 추경 집행이 상반기 중에 본격화됩니다. 2027년 초에는 출산율 통계 발표도 있어요. 트리거가 반복적으로 생기는 구조라는 거죠. 이 보고서에
담긴 종목별 매수 타점이랑 전략까지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7636-7846으로 저출산이라고 문자 한 통만 주시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불법 사이트 가입 권유, 금전적 요구 절대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정찰주 느낌으로 들어갔다가 갈 데가 잡힌다 싶으신다면 구독자분들 소액으로 수익 극대화하시라고 추천드리는 종목들입니다. 단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이 종목들 대부분 소형주예요. 변동성이 극심하고 뉴스가 소멸하면 급락도 가능합니다. 분할 매수, 손절 기준 사전에 꼭 세우고 들어가셔야 해요. 그 과정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은 단순한 테마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국가 존립을 걸고 돈을 쏟는 분야입니다. 이 흐름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